이재명 후보를 진작에 지지하셨어요. 네. 그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이란 사람은 언제 처음 알게 되셨고 지지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누굴 지지해요? 이재명은 뭐 지지 안 합니까? 아 당연히 그럼 지지하죠.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지지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뭐 정답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지지해요? 아니 누굴 지지해요? 아니 명배우의 명답. 저 김용면 목사님이 옛날처럼 제 직원인 줄 알고 함부로 이재명 후보는 예전부터 압니다. 그가 저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할 때 계셨군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그 전에도 노사모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노사모 대표였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을 잘 모르기도 하죠. 농담이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취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민 생활정치 운동으로 다 전환을 하면서 역할들을 해보자라고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신입 회원이라고 하면서 누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 그때 처음 봤어요. 예, 저는 아이디 이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잠깐 스치는 거죠. 잠깐 스치는데 아주 진정하고 신사 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 전투적인 모임에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차분한 인상이었다는 기억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하고 지금 아주 열심히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는 양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이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성남시장에 출마하고 그럴 때 그 우리 같은 동지들이 가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성남시장 할 때 그의 그 일하는 것들은 이건 그냥 놀랄 노자였어요. 아주 그 당시에 뭐 되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성남시청이 무지하게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죠. 예. 그 전에 시장이 이대업 시장이라고 돈을 빚을 4천억 이상 들여서 그걸 짓고 9층에 시장실을 만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밖에 이를테면 저 무슨 타워 엘리베이터처럼 돌출시켜서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 9층을 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랑 도서관으로 만들어버리고 시장실은 2층에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없을 때는 애들이 들어가서 시장 의자에 앉아도 보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로비에 애들이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시청 로비를 시청 앞 광장을 주말이면은 시민들이 와서 캠핑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게 만들고 그렇죠. 그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많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정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니고 느닷없이 공무원들을 1층 로비에다가 야간 민원 발급실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근무시켜서 아니 밤에도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띨 수 있게 만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무지하게 일을 하는 증명을 보이기 시작한 게 성남이죠. 당신도 최근에 언론사를 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양반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저는 전국에 240명인가요?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243명인가? 선출직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는데 좀 길지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거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이 왔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들한테 지금부터 민원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승진의 특혜를 주겠다. 그만큼 소통을 잘하는 이게 무슨 사람들을. 소리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여기 전기가 자꾸 나와요. 아이고, 그럼 민원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경쟁이 돼서 민원을 한 사람이 100장, 200장, 몇백 장씩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경쟁이 붙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랑 소통이라는 이 공직자들이 사회가 되죠. 그럼 그걸 쌓은 걸 가져온 걸 쌓았다고서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승진만 시키고 말하느냐. 네버. 민원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시장이 직접 동네마다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국민에 관해서 시민들 다 오세요, 다. 그럼 뭐 100명이건 50명이건 모이면은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런 거 얘기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이랑 그 잠깐 인사하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어르신, 그거는 우선순위가 이러고 해서 지금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건 그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이래서 안 돼. 이걸 하고 다닌 거예요. 맞아요. 다른 이 민원인들은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지금 내 되거든요. 거를 무조건 해줘.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다 안 어떻게 되면, 돼, 그게? 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그렇죠. 해주고 그렇죠. 내 순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소통을 해주고 그겁니다. 그것만 그리고 해도.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을 피하거나 하위급 공무원한테 떠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토론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곡 상인들 문제 처리하는 거 보세요. 아유, 그때 조마조마했었어요. 얘기합시다. 그리고 저 건설 노동자들이랑 문제했을 때도 시장에서 멱살 잡혀가면서 형님 이거 잡지 말고 일단 일단 때리지 말고 다 얘기를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자고 피하지 않고 그렇게 현장을 뛰어서 이루어낸 것들이죠. 물론 당신께서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가난하고 척박하게 핍박받으면서 살아오면서 요즘 얘기하는 잘사니즘 먹사니즘 얘기하십니까? 그건 자기 어렸을 때 얘기예요. 저랑 띠동갑 차이 나니까 그 정도 차이밖에 안 하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중학교 진학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도. 네. 저도 저 대구 쪽에서 살았는데 네. 공부 잘하는데도 못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을 볼 때 그 한 10년 뒤에 그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걸 견뎌냈거든요. 매 맞아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교복 입은 자기 또래 아이들 지나가면서 부러워하면서 맞아. 예? 잘 유명한 대로 시장에서 아버지가 약간 반쯤 썩거나 망가진 사과 주오면 그걸 먹으면서 반질반질한 온 사과 먹는 것이 꿈이었던 그가 시장이 되고 아이들한테 온 사과 하나씩은 줘야 된다. 교복 때문에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그게 정치고 그게 지자체 단체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한 사람이에요. 무슨 동일의 시대로 무슨 민족과 번영과 이런 소잡아서 불고기 해먹자 식의 구호를 가지고 하는 정치나 시장이 아니고 어디 아픈데요? 그 왜 병원 안 갔어요? 병원이 없어. 아 그러네요. 병원이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네요.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가서 자 그러면 의료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디서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돼? 결국 단체장이나 대통령은 우리가 낸 세금을 대신 맡아서 이것의 우선순위를 배분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야 돼? 아니면은 이 양로원에 올해 저 연탄값을 더 늘려야 돼? 그걸 정해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일꾼이에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 일꾼이다. 일꾼이다. 네. 여러분들이 예산을 맡겨주고 저한테 그걸 쓸 권한을 주시면은 주권자가 권력이니까 그렇죠. 국민이 대통령이니까 그게 제가 엊그제 유세에서 썼죠. 얘기했죠. 저 호평에서 유세하면서 내가 대통령이다. 명간함이 대통령이다. 내가 오늘 내 대신 일할 내가 그거 저 세금 내고 일할 사람 내가 직접 못하니까 그 일할 일꾼을 뽑으러 왔는데 어머니가 대통령이에요. 저 건너편 장수야권 약사님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다 대통령이니까 자 우리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자 일꾼을 한번 불러봅시다. 뭐 이렇게 그게 제가 말을 멋있게 한 것 같아서 박수를 받긴 받았으나 멋있는 말이 아니고 네. 이게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네네.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힘들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살았죠.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저 후보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진짜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왜 선거를 합니까? 왜 지금 왜 그렇죠. 선거를 하게 됐냐 이걸 보면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쪽 당에서 그렇게 후보를 내고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 페이스북에 그렇게 안 하다가 요새 썼습니다. 저쪽 당한테 현수막을 바꾸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어떻게요? 전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네. 계엄 탄핵 사태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새 보수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이렇게 바꿔라. 네. 그럼 올라. 기본이죠. 아니 수도 없이 그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을 연속적으로 찍어온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해하세요. 자기 찍은 손이 부끄럽고. 그렇지. 예. 내가 찍은 대통령이 출근할 때 차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늦게 일어나서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전에 또 박 대통령은 또 출근도 안 하시고 거기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드라마 보셨다는 얘기다 있고 이거는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지지자들한테 주는 실망감은 대단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유세하면서도 얘기했어요. 파란 옷 입지 않고 저 뒤에 건너편 내거리에서 이쪽을 지켜보시면서 명계남이 왔네. 명계남이 말은 잘하네 자식. 그러면서 표정을 숨기고 계신 어르신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란다. 생피해서 못 살겠네. 며느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정치 얘기 나오면 상이나 엎을 수도 없어서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는 내가 부끄러워 죽겠네 하고 계신 어르신들 절대 그러지 말고 바꿔서 찍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저쪽 편에는 아는 친구들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쪽만 보고 그 얘기만 듣고 내 찍은 손 부끄럽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투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 저는 그분들한테 투표 독려했어요. 이번에는 안 할랜다 그러지 말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후보를 그렇게 냅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주제넘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 선거를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데 왜 쓸데없는 것이 화제가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왜 언론은 그렇게 경마 중계합니까? 뭐가 중요한데? 오늘 아침부터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 가지고 조선일보가 문제 삼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는데요? 맞아, 뭐를 가지고? 김문수 부인이 네네네네. 뭐 노동자 출신이어서 그 얘기. 하여튼 뭐 김문수하고 뭐 잘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였나요? 예. 뭐 다스바이더에선 말씀. 그야 뭐 유시민이라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아니 그 평가가 한 부인이 말인데 그런 뭐. 얘기를 하는 영상 봤어요. 예. 내가 노동자 같아 보여? 저는 네. 노동자 할 예쁘고. 사람 같아 네. 보여? 뭐 이렇게 뒤집어서 원래 그분이 노동운동하고 노조위원장 하시는 그럼요, 분이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 그런 걸 뭐 봅니까? 예. 아니 목사님 그렇게 조선일보 보실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뭔 지금 숫자를 뿌리나. 직업적으로 그 신문을 보신 분들한테 저는 상당한 조의를 표합니다. 안 볼 수. 영혼은 썩고 있어요. 영혼은 썩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하여튼 예. 뭐 언론 얘기 아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여기도 언론이죠. 네. 언론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자유 언론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모든 언론이 이번 선거가 일어난 사태에서도 분명한 식견을 가지고 얘기를 정리해야 됩니다. 네. 이 민주 헌정 질서가 무너지면은 자기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데 네. 그걸 망각하고 이상하게 경마 중계하듯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윤석열 이를테면 내란숙의 피의자가 교도소를 무슨 연유로인지 그렇게 걸어 나온 모습을 그렇게 보도를 합니까? 민주 헌정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유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고 비판의 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양쪽에 같이 마이크를 주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그 얘기 오래전부터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네.